다 들어오셨나요? 저기 혹시 원장님들 중에 그 AI 로고 파일 안 보내신 원장님들 있나요? 혹시 문자는 다 받으셨죠? 문자는 다 받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그 프리젠테이션 한 거 거기다가 저희가 한의원 이름을 삽입을 해서 다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만든 거라 외부 유출이 되면 안 돼서 그렇게 할 건데, 만약에 지금 개원하지 않으신 상태, 미개원이 있으신지 손 들어주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성함, 원장님 성함을 좀 박아서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향후에 한 개원을 하시면 저한테 만약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의원 이름으로 수정을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아직 안 보내신 분은 없는 거죠? 다 보내신 거죠? 그거에 보냈다가요. 주소 잘못 적어서 방금 보냈어요. 또.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아, 나중에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 시작할게요. 불은 잠올까봐 좀 켜둘게요. 이게 더 나으시죠? 괜찮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는 박철진 원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15분 이상 떠들어본 게 학교 조별 과제 할 때 이후에 처음이라 좀 떨려서 버퍼링이 걸릴 때까지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오전에 진짜 수많은 조문들을 보셨는데, 일단 잠 깰 겸 해서 스스로에게 박수 한 번만 하실게요.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한 400~500페이지 가량 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PDF 파일로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하이라이트 책에도 실을 거고 쉼터에도 다 풀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시고 많은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셔서 좀 그러실 수는 있어도, 그냥 확실하게 이제 부신이라는 기관은 음혈화와 관련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갑상선 같은 경우는 양기혈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엔 기혈구어, 음양의 협잡이라는 증상들을 그런 어떤 호르몬의 상호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고 PPT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내일 당장 또 진료를 하셔야 되고 일요일 강의를 복습을 한다는 게 저는 사실적으로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부터는 계속 단순 반복이에요. 어떻게 내 환자들을 보면은 이런 말들로 설득을 하고 환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까,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제가 하느냐 하면은, 솔직히 박 원장님은 이거 없어도 잘 티켓팅을 해요. 무조건 3개월이에요. 그냥 일반 한약도.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PT를 활용하고 본인이 좀 더 편안하게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써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박 원장님의 어떤 세일즈 멘트라든지 이런 게 약간 오글거렸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환자한테 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써보니까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성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답답함을 가지고 내원을 하세요. 양방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같은 스트레스와 면역 저하라는 단어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을 때 환자들이 훨씬 더 와닿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박 원장님처럼 아는 게 훨씬 많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30분 동안 내가 앉혀놓고 눈을 바라보면서 설득이 가능한데, 그게 막히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이 3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사실 뭐 5분 안에 3개월 티켓팅 가능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요거를 한번 내일부터 가셔가지고 써보세요. 그리고 저는 또 박 원장님하고 100% 똑같이 쓰진 않거든요. 이게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장님들만의 어떤 강점을 좀 더 투여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이건 또 약간 제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갔지만 한 달 이내에 한번 써보시고 나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피드백 주시면 제가 한 달 안에는 좀 서비스로 바꿔드릴게요. 이게 애플이라서 수정이 안 되실 거예요. 수정이 안 되는 파일로 드릴 거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한약을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먹게 되나요? 어떻게 권하시는 편인가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침 치료하다가 좀 이제 랍보가 쌓이고 또 이제 치료가 잘 되고 하면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하면서 원장님 한약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담으로 이어지고 티켓팅이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환자들은 무조건 3개월을 밀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힘들어서 인센티브 많이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한약의 니즈를 가지고 내원하는 분도 있잖아요. 상담 자체 초진 문제는 한약 드시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3개월을 밀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침치료 하다가 이런저런 문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한약을 먹어야 되는 증상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저희 한의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이 생각보다 한약 진짜 잘 안 먹거든요. 안 먹으려고 하고 또 주변에 싼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항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요티 PT를 사용을 했을 때 당장 결제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계속 상담하고 고민해보고 하다가 꼭 한 번씩은 다시 물어봐요. 그때 얘기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상담 받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또 왜 하필 계속 또 3번이냐 3달이냐 부담스럽게 나는 오히려 그런 게 부담스럽다 이런 원장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가의 비용을 투자를 할수록 이게 사실 환자의 기대 심리도 올라가고요. 우리가 이제 환불이라든지 어떤 이게 복잡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한약을 물론 어떤 정확한 병증을 가지고 썼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오래 복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포인트를 주고 있는 만성질환 자체가 한 2-3달은 치료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약을 먹어서 한약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없으면 환자들은 한 달 먹고 또 이어서 먹고 또 이어서 먹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그 3개월을 끌어나가심에 있어서 좀 첨언을 하자면 제가 양방병원에 이제 피부과에 얼마 전에 갔거든요. 피부과에 얼마 전에 갔는데 레이저를 받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저도 알아요. 레이저가 한두 번 안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한두 번 만에 좋아지면 좋고 하지만 좀 오래 받아야겠지 하고 갔는데 상담실장이 무조건 최소 10회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는 효과가 없대요. 근데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하는 것보다는 10번 하는 게 가격적인 혜택이 일단 있고 그리고 무조건 한두 번은 해야 되고 한두 번 하는 건 소용이 없고 그러자니 아무것도 안 하면 피부는 점점 노화되고 계속 지적을 하고 너무 심각하고 이 뭐 곰보가 될 것 같고 막 색소 침착도 어마어마하고 막 되게 공포심을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화장품으로는 안 되는 거 알겠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결제를 그냥 해버렸어요. 해버리고 나오니까 치료 동의서 같은 걸 받더라고요. 뭐 환불할 시에 그 혜택이 들어간 어떤 금액에 대한 뭐 예를 들면 10회 하면 1회당 10만 원이지만 회당으로 그냥 우리 PT 계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결제를 해놓고 집에 와서 이제 한 번 받고 2번 받고 당연히 안 좋아져요. 한 번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막상 환불을 하자니 이제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왕 티켓팅 해봤다고 하고 오래 받아야 좋아진다고 하니까 진행을 하겠다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약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환자가 3개월을 결심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엄청 강력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진행을 하세요. 웬만하면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아주 심각한 뭐 부작용이라든지 환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장님들께서 나는 그래도 안전하게 한 달씩 밀겠다 하시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3개월 치료를 밀고 있습니다. 그 앞서 그 강의하신 내용하고도 같이 다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조건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명제를 입고를 다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한 방은 1대1로 매칭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이제 아픈 데는 아픈 데를 맞아야 침을 맞아야 되고 뭐 있으면 네이버랑 유튜브를 검색하고 요런 현대인들한테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내가 일상으로 접하고 있는 양방적인 정보랑 1대1로 매칭해서 설명을 해준 게 훨씬 집중도가 높아요. 내가 뭐 이게 심장이 약간 열이 많고 맥이 지금 허하신 상태고 뭐 상열함 이런 단어를 쓰는 것보다 훨씬 집중도 있게 따라와요. 그래서 방법론은 이런 것들을 좀 차용을 하시되 뭐 처방은 뭐 고방을 쓰셔도 되고 후세방을 쓰셔도 되고 치료법은 뭐 원장님들이 각각이 다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은 치료를 잘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잖아요. 사실 이런 중원부원 설명 안 해도 알아서 한 약 먹어주고 그 약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걸 가장 지향점으로 삼아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공부도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시고 일요일 시간 내서 강의도 오시고 이러는 건데 일단은 환자를 봐야죠. 약을 먹여야 약을 써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지금 약간 임상 연차가 높으신 원장님들도 많은데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되게 나이 어린 원장님들이 많이 오길 바랬거든요. 저는 뭐 특화 한의원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고 일반 동네 한의원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고 아직도 뭐 나이 많은 원장님이라든지 연차가 높으신 분 그리고 좀 남자 원장님을 찾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박 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토요일 환자분도 어머니랑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약간 박 원장님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여자한테는 안 받,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일단 설득을 잘 하고 환자가 이 의사에 대해서 신뢰성이 확보되면요. 가격만 합리적이면 따라옵니다. 나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약을 내가 정확히 어떤 처방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너무 3개월을 미는 게 좀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쉼터에서 읽은 글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하다라는 상태에서 만족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상시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고 3-4가지의 건강기능식품들을 먹으면서 의료라는 것 자체도 그거 말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도 당장의 어떤 효과를 바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니즈가 높아지면서 의료에 대한 기대도 조금 그런 포인트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있어서 한의학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장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로만 비교를 해봐도 근데 그런 것들 보면 가격이 생각보다 싸진 않거든요. 뭐 저렴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진짜 이 시간이 좀 자신감 있게 한약을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환자들이 한약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일단은 상담 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저도 마케팅 강의를 좀 많이 들어봤고,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말씀 잘 하시는 원장님, 뭐, 이렇게 단연간의 임상을 통해서 이런 팁들을 알려주시면, 그때는 되게 감명을 받아요. 막, 대박인데, 나도 써봐야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환자를 보게 되면, 이걸 적용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또 내 식대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자료물을 만드는 거는 되게 피곤해요. 환자 진료 보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드리자. 멘트도 어떻게 할지 다 드리고 이거를 알아서 가공해서 쓰는 거는 원장님들의 몫이지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리자. 이런 목적으로 제작을 했고요. 요거를 약간 가공하시는 것은 원장님들의 몫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신다면은 제가 첫 번째 강의고 하니까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원내 상담 자료나 뭔가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제작을 하시나요, 보통? 보통 보니까 이제 직원들을 좀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냥 제공받는 것들, 그냥 기존의 기성품들을 가지고 온다든지 뭐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 내 한의원에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정확한 컨텐츠를 만들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해본 게 없어요. 챗봇도 만들어보고 동영상, 유튜브, 뭐 책자, 뭐 홈페이지 다 간의 수목공법으로 제작을 돕고 하는 걸 봤고, 왜냐면 이걸 직접 외주에 맡겨서 제작을 해보신 원장님들을 알아요. 개원하실 때 얼마나 이게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한의학적인 개념이 없는 분들에게 이걸 의뢰해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고 결국엔 다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돈 많으면 다 돈으로 하면 되긴 한데,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였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신뢰성과 가격, 이게 만족이 되면 환자들은 따라온다라는 건데요. 뭐 내가 그냥 치료를 굉장히 잘하고 뭐 되게 이미지 메이킹도 잘 하시고 환자 친절하게 보시고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면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거 아니고도 한약 티켓팅 잘 하시고 잘 번거를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조금 힘들다, 아니면 혹은 그걸 보조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 이런 니즈가 각각 조금 있으실 거라는 걸 전제하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봤고 그리고 이 약을 써봐서 이 환자한테 무조건 이 약이 적방이야, 이거 하면 무조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과 매출이 일어나는 거, 상담을 해서 환자를 설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게 공부를 잘 한다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듯이, 내가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그대로 환자한테 설득을 한다고 와닿지 않는 거는 환자와 나 사이에 이미 경험의 차이와 지식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게다가 한의학적인 내용은 더 그렇잖아요. 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탕약을 많이 써보게 되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뭔가 약을 쓰는 어떤 그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자료를 굉장히 효과를 좀 봤고요. 그리고 좀 궁금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다른 원장님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인지. 그리고 최대한 이 시간에 전부 다 기억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방식은 그거예요. 앞서 그 오전 강의랑 마찬가지로 양방적인 개념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한의학적인 강점을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런 진료 방식이나 한의학적인 접근법을 싫어하는 원장님도 있으실 텐데 지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환자를 설득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거 PPT 올렸을 때 뭐 광고 영상이냐 혹은 뭐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려는 말이냐, 너무 화려하지 않냐, 뭐 이런 피드백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나랑 어떤 납보가 형성된 환자분들한테는 뭐 괜찮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병원의 분위기, 인상, 원장이 주는 느낌, 이게 생각보다 커요. 우리 소개팅 나갔을 때 그 초반의 3초가 첫인상을 좌우하듯이. 그 제가 막 흐트러지게 입고 막 옷 대충 입고 막 폼질 하다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랑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뭔가를 진행하는 거랑 이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 원장님을 이제 조금 1년 가까이 보면서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그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원장님 캐릭터에 대한 분석은 됐지만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굉장히 강렬했어요. 굉장히. 이게 딱 갔는데 뒤에 책장이 엄청 가득 차 있고 원장님은 애플 모니터 엄청 큰 걸 2대를 이렇게 팍 놔둬요. 그리고 넥타이랑 정장을 깔끔하게 입으시고 딱 딱딱한 맞춤을 딱 쓰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거고 비전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압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환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서열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런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또 이렇게 젊은 원장들이 쓰기에는 좀 더 현대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론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요. 또 원장이 혼자 계속 떠드는 것보다는 시각적, 청각적인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환자들은 되게 재밌어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리액션이 되게 좋고요. 사진들 나올 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근체질이나 수체질들은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꼼꼼하게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더 설득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4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의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이 정도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형 특화나 대형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그 자료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책자 있잖아요. 검은색 책자. 그거는 저희가 안 만들까 하다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생뚱맞게 1부터 100까지 다 원장의 상담으로 의존하기에는 피로도가 커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저 책자를 쫙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원내 게시물도 엄청 피로 증후군에 대한 거 크게 붙이고 또 저희는 모니터에 이제 카페 형식으로 막 이렇게 메뉴판 같은 것도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피로 상담, 피로 증후군, 안티에이징, 면역 클리닉 이렇게 계속 환자들한테 피로라는 단어를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환자들이 보든 안 보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도 엄청 크게 박아놨고 가끔 이제 꼼꼼하거나 어떤 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차분히 읽어봐요. 그러면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뒤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들 뭐 한약, 경옥고, 군진단, 약침, 추나 뭐 이런 거 있는데 한의원에 가셔서 우리 한의원만이 특화로 밀고 있는 어떤 제품들 있잖아요. 그냥 환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다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A4용지에 깔끔하게 출력하셔가지고 코팅해서 끼워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부씩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접근성을 높여라 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딨어요. 피곤하세요?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뭐 잠 못 주무셨네요. 보약 드셔야겠네요. 그냥 슉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이거를 우리가 질환으로 접근해서 티켓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되게 캔버스 형태로 뒤에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말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잖아요. 피로, 면역력, 안티에이징, 항산화 좋은 단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게시물을 크게 한번 걸어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 너무 친절하고 좋아서 그냥 한약 한번 먹어볼까? 이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치료받는 느낌이 들게끔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진표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파일들은 다 HWP 한글 파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문진표의 의미는 세일즈에만 기반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스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대부분 해당하실걸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심한 피로 증후군이 왔는데 이거 체크하시면서 한번 보면은 내가 이 정도로 피곤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아보니까 원장님이 다 내 얘긴데 나 이렇게 심각해? 뭐 이런 피드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문진표의 데이터는 레퍼런스는 네이버예요. 네이버나 아니면 제가 부신피로에 관한 책들을 좀 짜집기 한 거라 훨씬 더 정확하고 뭔가 그런 레퍼런스를 원하시면 그런 걸 찾아서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환자로 하여금 예스 세트를 만든다. 그리고 이걸 기반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증상이 또 많기 때문에 주되게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증상을 인지시킨다. 이게 저희가 왜 피로 증후군이라는 그 컨텐츠를 정했냐면 이게 약간 마법 같은 단어예요. 약간 혈액순환 같은 단어. 그러니까 환자들이 뭐 물어보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돼요 라고 한약을 먹지 않아요. 요즘에 혈관 뭐 개선제, 혈액순환제 이런 거는 먹지만 그 단어로 좀 약하고 이 증후군 PPLT가 있으면 어떤 질환이 와도 엮어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뭐 대부분 이제 뭐 피부 환자, 비염, 아토피, 그 다음에 뭐 건선, 그 다음에 여드름,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부신피로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저희는 다이어트 환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일반적인 마음제제만 가지고는 안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돌고 돌아서 안 되는 환자들이 허다하거든요. 대부분이 부신피로예요. 부신피로. 저는 마왕을 넣지 않고도
감량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아니면 유독 근골격계 환자들 중에서 계속 너무 치료가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에도 그냥 불러잡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신 피로, 그러니까 피로 증후군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내용. 그러면은 처음에 바로 그럼 약을 먹어볼까 이런 환자들도 있는데 전혀 생각이 없던 환자들이 일단 생각해 볼게요 하고 뭐 다음에 또 물어본다든지 반드시 또 한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아까 아니고 이 나중에 있을 처방 강의가 있거든요. 그 처방 강의가 아까 말한 기혈 음량증에 대한 모든 그 증상과 주문과 처방을 연결한 것을 강의를 해주실 건데 그걸 한글 전문으로 다 바꾼 거예요. 동일보감 순서대로. 그리고 음혈여증에 대한 처방, 그 다음에 양기여증에 대한 처방, 기혈분해증에 대한 처방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 표를 나중에 드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원장님들 약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 공부하신 방향대로 쓰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좀 참고를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요 강의는 아마 후반부에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의 집중을 이끈다. 이게 저희 PPT 슬라이드 있죠? 거기 프린트물에 하나씩 다 있는 멘트들이고 그걸 적용한 걸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그 두 번째는 서열 정리. 서열 정리라는 거는 그 압도적인 의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로 환자들에게 있어서 우위를 점한다. 서열을 정리한다. 시궁치안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력 있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게끔 홀린 듯이. 그러니까 나 혼자 계속 떠들면 환자가 어느 순간에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을 함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주의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아니면 그냥 조별 과제 발표가 돼버려요. 요점이 명확할 것. 그 외에 상담은 진짜 오래 하고 환자 얘기도 엄청 많이 들어줬는데 그래서 혹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되죠. 저희 PPT만 따라오시면 그렇게 산으로 가는 경우는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점이 뭔지 계속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환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병으로 내원하는 분들 말고 그냥 만성적으로 계속 피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너 이거 방치하면 질병이 된다라는 걸 계속 포인트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내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양방 치료나 다른 치료는 안 된다. 한의학 치료만이 답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결국엔 요점이 그쪽이 되겠고요. 요점을 명확히 할 것. 두 번째는 이거 왜 듣고 있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좀 치료만 잘해주면 되지. 왜 나를 이 시간에 여기 앉혀가지고 이걸 틀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걸 들어야 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친절한 설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뭐 이런 걸 귀찮아하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자분들한테. 이게 약물을 몇 개를 먹고 양약을 몇 개 먹고 비타민을 몇 개 먹고 약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수동적인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증상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서 어떤 치료법으로 어떤 약으로 치료를 할 건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능동적인 자세로 반드시 좋아지겠다라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셔야지 뭐 한두 번 치료하고 깔짝깔짝 하셔가지고는 나을 병도 안 낫는다.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은 그렇게 가볍게 생긴 증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치료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안에 좋아지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한 2, 3개월 끌고 가야 되는 만성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내가 왜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치료를 받는데 따라오실 수가 있다고.
눈에 안 보여도 아 나는 이런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다 라고 이 PPT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PT 시작 전에 아까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세일즈 멘트 같은 걸 쳐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T 라인은 제가 뭐 자연스럽게 해놨는데 간혹 이제 환자들이 계속 끼어들어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의 개입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짧게 답변을 하시고 아 그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상담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진료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근데 그때 아까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틀렸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 아 맞는데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환자가 그렇게 되는 걸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PT 상간에 다른 얘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머리에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집중도 있게 진행하셔야 되고요.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PT를 틀어놓고 아다다다다다 달려나가는 분들. 환자의 피드백을 보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설명만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던 어떤 체질적인 성향을 보고 PT를 이끌어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감정적인 동요가 감정적인 자극이 가장 커요. 아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이것 보세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뭐 약간 이런 감정적인 공포심을 자극한다든지 본인이 힘들었던 어떤 증상에 대한 공감을 해준다든지 그런 멘트들이 좀 들어가면은 굉장히 리액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애틋하게 그 진료실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목체질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남성분들인데 되게 무뚝뚝하고 엄마 따라서 온 아들이라든지 아내 등살에 밀려서 온 그런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눈을 한번 보면 동공이 이렇게 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빨리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어떤 게 저희 에너지 소모도 되면서 환자도 니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치료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금체질이나 수체질 분들은 이제 그 또 원장님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꼼꼼하게 차분하게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항상 이분들 상담할 때는 목소리를 좀 더 차분하고 느리게 하도록 포인트를 많이 맞추는데 이런 분들께는 또 그에 맞는 상담 방법으로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체질별 성향을 불문으로 하고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 나이가 너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나름의 임기응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지루해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요.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지고 아이들은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